안녕하십니까. 최강 피트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챕터 1을 보시게 되면 유동 모자이크 막설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세포막의 어떤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 세포막의 어떤 특징을 제가 보시게 되면 이 바깥쪽과 안쪽에 수성 환경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물이 많은 환경이고 여기도 이제 물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구조적으로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어떤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성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충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과 그 다음에 이제 막단백질,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올리고당이 있고요. 여기에 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성분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인지질 이중충과 막단백질을 묶으면 요게 이제 주된 성분이고요. 주성분이고, 올리고당과 콜레스테롤을 묶었을 때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어떤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막을 형성하는 어떤 물질들의 어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자이크의 어떤 특징을 띠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은 비공유결합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비공유결합은 약한 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비공유결합이 주된 힘이기 때문에 얘네가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동 모자이크 막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성분에 해당하는 이 센터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성분,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인지질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인지질 이중충,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잘 보시게 되면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인지질 이중충과 거의 대등한 어떤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애가 막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막단백질은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완전 노출된 상태의 어떤 막단백질을 이거를 외재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내부로 들어간 어떤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막단백질을 내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내재성 막단백질은 막관동 부위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런 어떤 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나선 구조를 알파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알파나선 구조는 지방산, 인지질에 있는 지방산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소수성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수성 아미노산은 9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9가지가 전부 다 잘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그 아미노산이 글리신과 프롤린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된 성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질층과 막단백질까지 봤는데, 부가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 그 올리고당은 세포 외부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이런 포도당과 같은 육탄당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얘네가 이제 단독으로 존재를 할 수는 없고 지질과 함께 붙어 있는 경우와 단백질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질과 같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당지질,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당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올리고당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무조건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포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자, 세포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능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세포간 인식이나 혹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합니다.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거에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이제 특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방산과 지방산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고리 구조의 물질들이 이제 껴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어떤 구조,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그렇죠. 스테롤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은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동물 세포막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갖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피토스테롤, 그 다음에 이제 균류 같은 경우는 에르고스테롤, 동물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은 세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한 이런 애들도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는 게 주성분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인지질은 일단 대표적으로 막의 주성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의 주성분이고요. 그죠? 두 번째는 특징이 친수성 머리 부분과, 그죠? 소수성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친수성 머리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소수성 꼬리 부분은 기다란 어떤 직선의 형태나 이렇게 이제 꺾인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성분에 해당하는 이 소수성 꼬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실기나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방산, 아실. 이 지방산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유동성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화지방산, 또 하나가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말 그대로 이제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의 개수가 최대로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탄소와 탄소 간의 단일 결합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고, 얘는 이제 직선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이제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있게 되면 이 시스형의 이중결합은 이렇게 이제 꺾이는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분형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 구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커요. 소수성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작은 게 특징이고요. 반면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존재를 할 때는 꺾인 구조이기 때문에, 구분 구조이기 때문에 밀도는 작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성 상호작용은 약해서 유동성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유동성이 작은 경우를 스테이블하게 보인다, 안정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는 반대로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은 유동성에 관여를 합니다.
지방산의 조성은.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애가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직선 구조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른쪽은 꺾인 구조니까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성 꼬리는 지방산이 두 개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얘의 명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디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친수성 머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3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Z라고 하는 물질이 추가적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분들이 모두 친수성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글리세롤 3인산 Z, 특히 이제 글리세롤 3인산을 묻게 되면, 이 지방산 두 개랑 합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이제 디아실 자, 디아실 글리세롤 몇 인산? 3인산. 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Z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친수성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꼬리 부분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디아실 글리세롤 3인산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얘를 포스파티드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에다가 이제 플러스 Z가 되겠죠? 요거를 하나의 단어로 바꾸게 되면은 포스파티딜 Z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의 주성분인데, 이때는 단일층이 아니고 몇 중층이다? 이중층이다. 이거는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층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친수성 머리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은 안정하지만 소수성 꼬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친수성 머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수성 꼬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쪽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소수성 꼬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거, 친수성 머리는 조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세포막 외부와 내부의 친수성 성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성분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성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애의 어떤 특징과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애의 특징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포스파티딜까지는 이 인지질층에서 다 공통된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성분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냐면, 포스파티딜에 붙는 이온 결합하는 성분, 이 Z의 성분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Z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적인 친구가 콜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콜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내부에서 주로 발견되는 애들이 에탄올 아민이나
세린이라고 하는 성분이나 세린. 또 하나가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노시톨 2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주로 내부에서 발견이 되고요. 콜린과 같은 물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방산의 수평이동. 자, 지방산의 어떤 특징을 제가 봤을 때, 자, 지방산 인지질의 어떤 그 유동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유동성 크다라고 얘기했죠? 모두 큰 건 아니고, 첫 번째가 측면 혹은 수평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1초에 한 1억 번? 그 정도 10의 7승이나 8승 정도 횟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층에 있는 인지질이 하층으로 내려가거나 하층에 있는 인지질이 상층으로 넘어가는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수직, 이동이 되는 거죠. 혹은 이거를 뒤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30일에 한 번 꼴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측면 유동성에 비하면 매우 굉장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때요?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그 뒤집기, 수직 유동성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플립플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플립플롭. 그런데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죠? 필요시에는 세포가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무조건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효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필요시에는 효소를 이용하여 뒤집기를 수행하는 거죠. 이때 이 효소를 우리는 플리페이스라고 얘기해요. 플리페이스. 이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친석 머리가 둘 다 양쪽에 이중층을 형성을 할 때 다 존재를 하지만 바깥쪽을 형성하고 있는 친석 머리와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친석 머리는 다른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상하층 간에 이제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세포막의 주성분이겠죠. 아무래도 단백질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질 중에서는 친수성 머리보다는 소수성 꼬리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물질 투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 투과성은 막을 통과를 할 때 인지질을 통과하는 물질, 주로 이제 인지질을 잘 통과하는 물질은 지질 계열이 어때요? 잘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이 말은 뭐냐면 소수성이 강할수록,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애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애가 잘 통과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소수성이면서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가장 세포막을 잘 통과를 한다. 그래서 분자량에는 반비례하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에는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 자체의 어떤 특징이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양침매성에 해당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친수성 머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 안팎에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죠? 물이기 때문에 물과 접하고 있는 부분은 친수성, 그리고 경계를 형성하는 애는 소수성.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방산, 글리세롤, 인산, 그 다음에 Z. 이 Z라고 하는 성분이 이 친수성 머리에서 상하층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성분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디아실, 글리세롤 3인산 여기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디아실, 글리세롤 3인산을 묶어서 포스 파티드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수성 상호작용이 주된 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과 안쪽에 수성 환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아쿠스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는 수성 환경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 머리 부분, 요게 이제 친수성 머리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도 성분이 다르지만 여기도 뭐가 있다는 얘기죠? 친수성 머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가운데에는 물과 접하기 싫어하는 소수성 꼬리, 지방산 꼬리들이 이렇게 포화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의 어떤 형태로, 불포화지방산의 이런 형태로 서로 이제 마주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넌폴라, 비극성이면서 하이드로포빅, 소수성, 패티애시드라고 하는 게 뭐죠? 지방산. 그죠? 그래서 지방산은 테일이다, 꼬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전하를 띠거나 극성이거나 친수성인 어떤 머리 부분이 있고, 이 머리 부분은 또 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단백질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재성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올리고당이 지금 보이시죠? 이 올리고당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세포의 기질에 해당하는 외부 혹은 세포 간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포질에 해당하는 내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인지질 자체도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된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막단백질인데, 자, 막단백질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막관통을 포함한 내재성 단백질이 존재를 하죠. 그죠? 자, 이 막관통, 뭔가 어떤 물질 수송에 관여하는 어떤 단백질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뭐 펌프도 있고, 채널도 있고, 그 다음에 운반체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죠? 운반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뭐, 보게 되면은 채널과 운반체는 주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확산에 관여를 해요. 확산에 관여를 합니다. 확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수동, 수송. 그죠? 펌프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 수송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안팎으로 뻗어 나와야지만 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이 강제적인 수송이건 자발적 수송이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외재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호르몬 수용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은 효소 활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용체는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외재성 단백질이 많아요. 리간드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효소 같은 경우는
세포 내부에서의 어떤 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로 노출되어 있는 어떤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용체 기능이나, 그 다음에 이제 효소 기능이나, 그 다음에 연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뭐 코넥손 들어보셨죠? 세포학에서. 요거는 이제 갭정션이라고 하는 간극 연접 단백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딘. 이 단백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밀착 연접에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밀착 연접에 있는 클라우딘, 간극 연접에 있는 코넥손, 그죠? 그 다음에 카드헤린, 접착 연접, 부착 연접이나 데스모점에서 발달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이런 기능, 연접에 관여하는 어떤 거, 단백질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막단백질이 인지질과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인지질에서 가장 비율이 큰, 표면적이 큰, 주로 자, 지방산과 상호작용을 많이 해요. 주로 지방산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주된 어떤 그 상호작용의 힘이 소수성 인력이 많다는 얘기죠. 소수성 인력은 약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자,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측면 유동성이 매우 활발하다. 그죠? 반면에 뒤집기는 어렵다. 잘 안 일어난다. 필요에 따라서 효소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관통 부위는 알파나손 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이 지역의 소수성 아미노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글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올리고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